안녕하십니까.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재를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. 지난주 유가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연출을 했었는데요.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슈로 급등락을 연출을 하면서 좀 혼조세를 이어갔었습니다. 하루 사이에 두 후보가 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은 뉴스 속보들에 따라서 좀 빠르게 반영을 해왔는데요. 바이든 당선 확정 이후에도 시장의 혼란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금주 주목할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시장은 바이든의 당선을 사실상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지금 아직도 뭐 개표가 완전히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바이든이 매직 넘버인 270석의 선거인단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 바이든의 당선을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. 과거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그 당선 이후에 그 수압화세 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석유산업의 보조금 축소 등이 선반영되면서 유가를 지지를 했다고 한다면, 이제는 더 나아가서 친환경 체제 전환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, 그리고 이란 제재 완화로 인한 공급 과잉 우려 등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유가 상단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. 다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블루 웨이브는 바이든 당선과 상하원 민주당 석권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상원은 공화당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. 지금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48석씩 가져간 것으로 돼 있지만, 일단 그 두 석이 공화당이 우세하고 아직 개표되지 않은 조지아주 이 두 지역이 공화당 쪽이 우세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공화당 52 그리고 민주당 48로 이제 상원이 확정이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아진 상황입니다. 일단 공화당의 상황 장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민주당과 바이든이 추진하고자 했던 그 이란에 대한 제재 되돌림이라든지 아니면 급격한 친환경 체제 전환, 이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안도가 유가 하단을 어느 정도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선거가 부정행위와 불법으로 가득하고, 그리고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 내 불안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만, 시장도 이미 바이든 당선을 받아들이고 있기는 합니다. 좀처럼 유가가 반등하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그 수요 둔화 우려가 다시 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난주 미국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. 하루 12만 명이 넘어서는 그런 확진자 수를 기록을 했고요. 그리고 이미 한 달간 주요 국가들이 봉쇄에 들어간 유럽 같은 경우도 여전히 확진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그 유가의 수요 둔화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오펙 국가들의 고민은 더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. 지난주 EIA가 그 오펙 원유 순수출을 금년도 기준으로 3,230억 달러를 전망을 했는데, 이는 18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. 만약 이 전망대로 대부분 주요 생산국들의 자금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향후 그 감산에 대한 의지도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저유가가 고착화됐고요. 그리고 수출량 자체도 줄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80% 이상을 그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대부분 그 오펙 국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작년 평균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64달러, 그리고 재작년은 71달러를 기록한 점을 감안했을 때 금년 평균 40달러 수준의 유가와 역대 최저 수준의 최대 수준의 감산을 이행하고 있는 그 오펙국들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나마 지난주 시장을 좀 지탱해준 뉴스는 러시아와 사우디 그리고 이라크와 알제리가 1월달로 예정된 감산 규모 축소를 3개월 동안 연장하는 안을 좀 합의했다라는 것인데, 특히 감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라크의 동참에 시장은 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사실 이라크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에도 여전히 감산 쿼터를 넘어선 생산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전히 시장은 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아시다시피 이라크는 그 수개월간 감산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, 그리고 이라크와 비롯해서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, 어쨌든 시장은 긍정적인 뉴스에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 왼쪽 차트를 보시면 사우디와 이라크가 오펙 내에서 그 차지하는 생산 비중이
그 50%가 넘기 때문에 표면상 동의 자체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. 일단 그 11월 말로 예정된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그 현재 순회 감산을 연장하는 것 정도일 텐데요. 자국 내 재정 적자와 반정부 시위 그리고 경제 위기 등을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다른 생산 국가들을 좀 어루고 달래면서 현순내 감산을 연장하는 것이 하락 압력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뭐 그나마 서프라이즈라고 한다면 뭐 러시아나 사우디가 몇 달 동안 무리해서 추가적인 감산을 뭐 잠깐 동안 하는 것인데요. 뭐 이는 지난번에도 사우디가 이미 해왔던 바 있지만 뭐 유가의 방향을 뭐 전환하는 수준의 그 정도로는 좀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요. 시장 분위기를 압도할 만큼의 서프라이즈는 아닐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. 그와 더불어서 실익보다도 손익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는 어쨌든 그 3개월 연장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지난주에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친환경 에너지차 장기 개발 계획 발표입니다.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약 2,500만 대를 조금 넘어섭니다. 이 중 친환경 차는 약 5% 수준이고요. 그리고 금년도는 약 10%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미 시진핑이 2060년까지 넷제로 이미션을 선언한 바가 있는데요. 이번 장기계획 발표에서 향후 구체적인 안을 시장에 제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2025년까지 새로운 NEV 비율을 20%로 높이고 그리고 평균 전력 소비를 12kW per hour per 100km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. 현재 그 NEV 판매 비율은 약 5% 수준이고요. 평균 전력 소비는 약 15kW per hour 수준입니다. 또한 친환경 에너지차 비율은 2030년은 40%, 2035년은 50%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이 중 전기차 비중은 95%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지금 현재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전체 소비량의 70% 이상을 외부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.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그 전략은 저유가가 고착화된 시장에서 무리하게 원유 개발이나 생산을 늘리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석유 제품 산업을 보다 활성화시켜서 다른 주요 석유 제품 수출 국가들이 그 코로나 사태로 주춤할 때 오히려 수출을 늘리는 전략적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중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그 정제시설 프로젝트 개발에 시작한 것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결론적으로 중국 내 친환경 체제는 그 장기적으로 그 원유 가격의 부정적인 뉴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석유 제품 수요의 꾸준한 증가가 중국 원유 수입 성장세를 꾸준하게 유지시켜서 어느 정도는 중국 내 그 원유 수요를 좀 지지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지난주 유가를 지지했던 또 다른 이유는 미국 깜짝 재고 감소도 좀 한몫을 했습니다. 왼쪽 차트를 보시면 통상적으로 11월은 그 원유 비성수기로 재고가 증가하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약 799만 배럴이 감소의 증가를 예상했던 시장 예상보다도 큰 폭으로 줄어서 초과 공급에 대한 우려를 좀 낮추긴 했습니다. 다만 재고 감소는 미국 허리케인 제타로 인한 생산시설 중단 영향이 컸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재고 데이터는 아닙니다. 허리케인 제타에 따른 멕시코만 지역의 생산 중단 이슈는 지난 4월 이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금주 발표될 재고 결과에 시장은 좀 더 확실한 그 미국 내 수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오른쪽 차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 내 그 정유시설 가동률이 예상보다 20%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뚜렷한 그 수출 개선이라든지 그 국내 수요 증가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금주시장은 미국 대선으로 가려져 있던 그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그리고 바이든 당선 이후에 그 수압화세 금지법과 석유 보조금 축소
그리고 그 이란 제재 완화 가능성과 친환경 체제 전환 등 그 유가에 상반된 이슈들을 좀 주목하면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. 최근 들어서 이라크 쿠르드 지역 내 파이프라인 공격 이슈라든지 그리고 반정부 시위 확산 등이 약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만 오펙 플러스의 현 수준 감산 기한 연장 논의와 그리고 바이든 당선 이후에 정책 관련 이슈들이 보다 주목을 받으면서 하락 압력이 소폭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내년의 예전 60달러 선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?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. 일단 저는 그 기본적인 그 레인지 자체는 60달러를 선회할 가능성은 좀 낮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.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일단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정책 자체가 그 수요 감소 그리고 공급 감소 쪽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수요 같은 경우는 가솔린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바이든이 추구하는 방향이 그 친환경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때문에 그 미국 내 전체 원유 시장의 약 50%를 차지하는 그 가솔린 관련 수요가 좀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. 문제는 이것을 대체할 만한 그런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그 공급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공급을 뭐 수압화재 공법에 대한 그런 좀 제재라든지 아니면은 그 천연 그 원유 생산에서 나오는 그런 배출가스 같은 것들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좀 생산량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펙국들이라든지 러시아 그리고 노르웨이, 뭐 캐나다, 가이아나 등 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도 그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 공급 감소에 따른 유가 지지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아 보입니다. 다만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전후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면서 유가가 갑자기 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 60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바이든 당선 이후에 골드 향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. 일단 골드는 기본적으로 그 아직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물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그 상원이 공화당이 가져가면서 블루 웨이브에 대한 기대 그리고 대규모 그런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낮아졌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쨌든 연준이 그 저금리 상황을 좀 한동안 가져가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기대가 실질 금리를 상당히 좀 낮추면서 금 수요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금 가격을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원유와 원자재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. 그는 어떤 의미로 질문을 주신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. 일단 오늘 브리핑해드린 내용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제가 발간하는 그 시황 내용에 상당히 좀 녹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 원유 시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원유와 구리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재라는 기본적인 틀 내에서 그 원유와 구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원자재는 기본적으로 그 달러화에 상당히 좀 영향을 받습니다. 둘 다 달러화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화가 약세로 가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그 원자재에 대한 상대적인 그 가치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좀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고요.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위험 자산으로서의 역할,
그러니까 뭐 원자재나 구리 가격이나 어쨌든 그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가 상당히 좀 반영되는, 좀 상당히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에 그 시장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시장에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구리 가격이나 뭐 원유 가격도 상당히 좀 상승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. 그리고 원유 시황은 그 매일 아침 한 8시 20분 정도에 그 원자재 시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삼성선물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예. 혹시 나중에라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그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예,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그 리서치 팀에서 원자재를 맡고 있는 김광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